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줬던 시간. 다시 떠올려보면 그 시작엔 늘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은 때로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제대로 돌아본 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사랑,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흘러온 부모의 마음을 심리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마치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관계는 단순히 일방향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이 말은 곧 두 존재가 가진 힘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서로를 깊이 의존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을 가진 강자지만 그 아이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나 정체성을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는 작고 무력한 존재지만 부모의 존재를 통해 보호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즉, 한쪽이 더 많이 주긴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절실한 상호의존적인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는 아무리 피곤해도 옆을 지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시라도 숨을 고르듯 조용히 잠들면 부모 역시 조용히 안도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 울음을 터뜨릴 때부터 부모는 그 울음을 해석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배고파, 무서워, 외로워 같은 신호이기도 하죠. 부모는 그 신호에 반응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안정시킵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양육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작고 연약한 존재를 보면 마치 자동으로 돌봐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단순히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울거나 눈을 마주치고 손을 뻗는 등 애착 형성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줘 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처럼 아이와 부모는 서로 반응하며 정서적인 끈을 만들어갑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에 안정된 애착은 아이가 세상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는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거창한 장면보다는 작고 평범한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 말없이 병원 가방을 챙기는 엄마,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할 때 잔소리 대신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는 아빠. 이런 장면들은 전부 정서적 공감의 표현입니다. 말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하나의 존재로 온전히 느끼며 그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에 자신도 흔들립니다. 사랑은 그렇게 말보다는 반응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사랑의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호만 하다 보면 자녀는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부모는 통제하는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분리된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하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처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걱정되는 마음을 누르고 그래, 가보자 라고 말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사랑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내리사랑은 때때로 자녀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넌 엄마 아빠의 전부야. 난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대가처럼 느끼게 만드는 걸 심리학에서는 조건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실망시키면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해지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을 갖기 쉽습니다. 사랑받는 게 늘 두렵고 실수하면 버려질까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부모의 밑에서 잘 자란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하고 후회할 말을 내뱉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에게 그땐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에게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중요한 감정적 경험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주기만 했던 그 마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나 자신. 이제는 그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 더 따뜻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이해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또 자녀 역시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부모의 실수를 인간적인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실수와 부족함 속에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폼이었습니다.